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나오는 연기령 그 송영길을 지명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정근 부총장도 그 송영길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문제는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송영길의 인지 여부는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그 범죄 혐의자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까지의 나온 정보로서는 무리가 있다. 처음에 녹취를 보면 송영길 대표가 송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걸로 보면 영길형까지 나오게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직접 육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만간 우리가 2천여 개의 녹취 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 균형과 빠른 사건의 통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기구를 요청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직접 나서서 일만의 눈부신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위인 상임 고문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첫째,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대표 후보로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책임지고 확인해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둘째,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 민주당을 발칵시킨 돈봉투 의혹 사건, 그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우리 언론인, 기자들에게 모습을 비췄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송영길 대표,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이에요. 어떤 일과를 하기 전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질문받고 했는데 표정을 보시면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소 지으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당 상황과는 얼굴 모습이 좀 대비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핵심을 좀 전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조기 귀국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기 귀국은 뭐 며칠 내죠. 주말 넘기지 않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2일에 말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빨리 가는 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 22일 날 기자회견 예고했었죠. 자, 그리고요.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되면 정하고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당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오늘 모습, 최신 모습입니다.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요. 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이게 가장 최신 소식이라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요. 사실 지금 연일 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녹음,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연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연일 공개되고 있는 녹음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란 반응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됐으면 송영길 대표 즉각 귀국해서 뭔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민주당의 지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얘기들의 특징, 공통점은요. 뭔가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 대목들입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시면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변호인이었죠. 근데 9월 30일, 지난해 9월 31일 날 본인이 SNS상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올립니다. 이때가 뭐냐면요. 이정근 전 부총장 영장실시심사 당일입니다. 당일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남겼어요. 위로 갈까요? 조금 더 잘 볼까요? 이 위에 보시면 뭐 구속 결정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입니다. 자,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 자, 이거는 민주당이 알린 거 같잖아요. 그리고요. 이 검찰 수사에서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 부분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카메라로 확대해서 조금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 위원장은 타겟이 아니라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다. 자, 뭔가 지금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무능한 자들이라고 질타합니다. 뭔가를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 같은 날인데요. 이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입니다. 이렇게 또 씁니다. 결국 발부됐다. 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요. 이상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제는 민주당이 잘 감당해 보길.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뭔가 민주당한테 강하게 경고, 예고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 오늘입니다. 작년에 이미 언론이 녹취 문의했고 부인하는 와중에 프랑스로 떠난 게 사실이라면 당을 검찰 수사의 칼날에 버려두고 떠났던 것인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상에서 당시에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프랑스로 가기 전에 도대체 뭘 알고 떠난 겁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이쯤 되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많은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당시에 이미 작년에 프랑스로 가기 전에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스스로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 캠프 과정에서 어떤 돈봉투가 주고받는 혐의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본인이 임명했던 그 두 사람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예. 당의 어떤 살림살이를 챙기고 돈을 잡고 있는 직책에 임명한 것이라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사태가 났다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상황은 알잖아요. 그럼 예. 와야죠. 와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에 따르든지 아니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영상 자료 보게 되면 여전히 태평천하인 것 지금 같거든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별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22일 날 뭔가 얘기해 주겠다고 날짜만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 시간도 예. 벌고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전직 대표로서 그리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돌아와서 진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양문석 전 의원. 네. 아까 윤영찬 의원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겠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뭔가 작년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프랑스 떠난 당시에 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로 떠났다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과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윤영찬 의원이 저렇게 예. 비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비겁하다고 자, 보십니까? 첫 번째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로 떠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돼서 준비돼서 떠난 상황임을 누구든지 다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시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칼날에 버려두고 떠났나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예. 행태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그 말투는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으면 이 파장을 가라앉히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범죄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연기리형이라고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요.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나오는 연기령, 그 송영길을 지명하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정근 부총장도 그 송영길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예. 문제는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송영길의 인지 여부는 예.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직접적인 그 범죄 혐의자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까지의 나온 정보로서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전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을 칼날 위에 버려두고 떠났나, 그리고 알면서 톡 꼈나, 지금 이야기잖아. 톡 꼈나.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귀국을 하면 그러면 안 톡낀 게 되나요? 귀국을 촉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했어요. 예.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그렇게 촉구를 해요. 예. 양문석도 촉구를 해요. 그 정도면 되지. 무슨 칼날 위에 민주당을 갖다 놓고 톡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민주당 당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윤영찬 정말 의원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정파적 행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파는 어떤 정파를 이낙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수박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럼 윤영찬 의원은 수박입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팩트의 예. 중심을 해서 이야기를 던지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게 어떤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문석 전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는 일각의 시각은 이 사안이 또 다른 계파 논란, 그나마 잔잔하던 계파 논란을 또 자극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나마 잔잔한 적 없었어요. 계속해서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예. 민주당의 다수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수박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이 당을 향해서 저격을 해왔었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과정이지 이번 사건으로 특별하게 이 계파 갈등이 두드러지거나 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 안에 예. 있는 수박들의 행태들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께서 오늘 윤영찬 의원을 수박으로 규정하셨어요 지금요. 이거 윤영찬 의원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께는 앞선 이 정설승 변호사 내용 좀 잠깐 불러볼게요. 뭔가를 이게 지난해 9월 말이에요. 9월 30일입니다.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걸 암시를 했어요. 민주당에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측면, 그리고 민주당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있다. 무능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자, 이렇다면 그때 기억을 돌려주시면 혹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갖고 있던, 즉 본인이 자기 주변에 맡겨놨던 핸드폰을 검찰이 알고 압수된 상태를 인지하고 저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나. 변호인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을 알았겠죠. 실제로 핵심의 스모킹건은 수많은 녹취 파일이 검찰 손으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혹은 어쨌든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그 당내의 어떤 선거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예. 핵심적으로 보면 당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혹은 개인 비리, 즉 예.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자기가 송영길 대표나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어떤 인사 비리에 개입했다든지 혹은 지금도 아마 검찰은 강내구 말하자면 그 감사협회장을 하면서 그러면 수많은 감사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부정청탁 없이 임명됐느냐 이런 것까지 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연관되면 단순히 당내 돈봉법 문제뿐만 아니라 이 3만 개라고 하는 녹취 파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는 단순히 당만 문제가 아니라 당층 모두에게 큰 어떤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마 저 말 속에는 현재 이정건 사무부총장에 대하여 당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즉 개인 일탈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미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변심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감을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당에 섭섭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얘기도 보도를 통해서 아마 나오죠. 그런 것과 이렇게 심적인 변화, 실제적으로 녹취 파일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들어왔다는 걸 아마 담당 변호사였으니까 인지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런 직감을 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지금 사하고 비춰보면 정 변호사의 저런 경고 또는 예고가 지금 현실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김연아 전 의원님. 상황이 이런데 앞서도 봤지만 그리고 앞서도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는데 뭐 20일까지 기다려 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는 표현 중에 하나 지금 저는 강의하러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끝났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22일로 잡혀있는 기자회견. 여기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날 어떤 설명이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측하는 것으로 봐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저 웃는 표정이 웃는 게 웃는 걸로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속은 지금 다르다. 아마 속은 새까맣게 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뭐 지금 이제 여기서 바다 건너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의 만큼 어떤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저기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다급한 면을 보인다. 글쎄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송영길 대표가 저는 그렇게 미숙하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도 국민들도 매일매일 새로운데요. 처음에 녹취를 보면 송영길 대표가 송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걸로 보면 영길형까지 나오게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직접 육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만간 우리가 2천여 개의 녹취 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나온 게 아닐 수 있다 지금. 그럼요. 지금 2,000개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샘플은 지금 3만 개가 있다는 거죠. 저거는 특정 시간을 녹음했다라기보다는 매일 일상을 녹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누가 이정근 부총장하고 전화 통화 한번 했대거나 이런 사람들 다들 지금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나랑 무슨 얘기를 했었지? 그다음에 또 진짜 긴밀하게 협조나 공조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가슴이 콩캉콩캉 할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양이 많다면 당사자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아무도 저렇게 이정근 부총장이 치밀하게 녹음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사로운 얘기도 해요. 자기 국회의원 배지가 자석인데 우산에 쓸려 나갔을 것 같다. 그걸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하고 또 누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놔둬달라고 해서 끼워달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한테 좋다. 이런 얘기는 상대방을 의식했다면 전혀 저는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죠. 근데 제가 어제 오늘 대화를 보면서 야 이제 영길형까지 나왔으면 다음 나올 단어는 뭘까? 이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폭탄급으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런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나만 안 걸리면 상관없어. 이런 좀 아니란 생각 때문에 자꾸만 이 책임을 누군가의 뭐 지금 뭐 계파로 몰 수 있고 특정인에게 몰 수 있는데 당의 위기가 아니라 특정 계파의 위기로 여기려는 좀 그런 안이한 태도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